네. 자,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40분 정도. 자, 피자 남은 거는 계속 뭐 가져가다가 먹으면서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챕터는 지금 방금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이제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8장을 이제 우리가 끝냈습니다. NLP 쪽이고, 예, 파트 1에서는 RNN을 배웠고, 파트 2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NLP 쪽 응용 관련해서 버트에 대해서 이제 뭐 트레이닝이라든가 인퍼런스라든가 구조, 그다음에 뭐 장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구조상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죠. 자, 이제 9장은 또 완전히 또 다른 영역입니다. AI 분야에. 우리가 1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비지도 학습, 즉 라벨이 필요 없는 학습이고, 그때 이제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라벨이 있는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뭐 성능이 거의 포화 단계에 이르러서 이미 이제 상용화다 돼가고 있고, 뭐 개선해봐야 이제 거의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운동 같은 거나 헬스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운동이나 헬스 하는 사람 손 들어 있을 것 같은데. 해보면 이게 뭐 근력이 처음엔 하다가 쫙 올라가다가 좀 어느 정도 지나면 고온 현상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많이 안 늘어나는 그런 걸 느끼나요? 많이? 기계과. 모든 운동 선수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도 다 그렇고. 사실 엉뚱한 얘기 같긴 한데 지도학습이라는 게 사실 거의 이제 그 성능이 포화 단계에 이르러서 이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이제 많이 개선이 돼 버려 갖고 이제 새로 연구하더라도 개선할 여지가 별로 없는, 그래서 거의 상용화 단계로 가 있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성능이 아직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이 언스퍼바이즈 러닝은 정확도로 본다 그러면 뭐를 판단을 할 때 아직도 한 6, 70%뿐이 안 나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은 뭐 90 몇 프로까지 다 올라가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연구할 게 굉장히 많다.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근데 또 언슈퍼바이즈 러닝도 분야가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블 없이 뭔가를 부적으로도 쓸 수가 있지만 어떤 뭐를 창조하는 역할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서 확률 이론이 중요한 이유가 자꾸 나오는데, 목소리 잘 들리고 있나? 만석? 어, 그 1장에서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을 배울 때 인풋 디스트리뷰션 PX 또는 그 라벨하고 같이 붙어 있는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같이 학습을 시키는 게 슈퍼바이즈 러닝. 그렇죠? 사실 이 둘 다 어떻게 보면 그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PX를 학습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은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PX를 알면은
그 PX를 구현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랜덤 샘플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영상, 문장, 뭐 그림, 뭐 이런 게 다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션을 하는 목적의 언슈퍼바이즈 러닝들을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다라고 부르죠. 그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고요. 첫 번째,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는 구조입니다. 이건 상당히 수학적인 방법론이다. 기존의 딥러닝하고 또 상당히 방법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인데, 간단한 개념 정도를 여러분들이 익혀놓으면, 뭐, 이제 나중에 좀 연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일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크리에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오픈 AI의 모델이 달리2라는 게 개발이 됐는데, 사실은 그게 사용된 구조가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와 비슷한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닌데 디퓨전 모델이라는 좀 그거는 너무 복잡해서 사실 이 강의에서는 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대학원에 가서 좀 배워야 될 내용 같습니다. 어쨌든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가 단순히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엄청난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본 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딥러닝적인 어프로치입니다. 수학적인 어프로치라기보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수학적인 어프로치와 그다음에 딥러닝적인 어프로치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둘 다 딥러닝을 쓰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확률 이론적인 베이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킹마 웰링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제시를 했습니다. 웰링이라는 분은 이제 여러 번 우리 수업에서도 언급됐던 그 콜로퀴엄에 작년에 한번 저희가 초빙을 해서 그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궁금한 사람들은 그 쉐어링 콜로퀴엄 유튜브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 강사들 그 강의한 것들이 다 녹화가 돼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인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토픽이냐면 지금 이 챕터 9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어떤 토픽이냐면 딥러닝의 약점 중에 하나가 어떤 물체를 인식을 하는데 그 물체가 크기가 바뀌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각도가 바뀌거나 그럼 제대로 인식을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일일이 다 그 크기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아지를 인식하는데 강아지가 딱 정자세로 있는 놈들만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 놓으면 강아지 사진이 약간 이렇게 뭐 3, 40도 돌아가 있거나 아니면 멀리서 찍은 작은 강아지거나 너무 크게 찍은 거나 아니면 좀 어둡거나 그러면 제대로 인식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오메트리컬한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뭐 이런 것들에 아예 결과와 같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머신러닝 방법론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이제 코베리언트 딥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런 쪽에 관련된 이제 강연을 한번 했었으니까 뭐 이것도 사실 대학원에 와서 배워야 될 좀 고등한 연구 토픽입니다. 이제 혹시라도 뭐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강연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웰링이라는 분이 이 머신러닝 분야 중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많은 리스펙트를 갖고 있는 탑
탑10 리서치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웰링 교수가 이제 어떤 개념을 생각하냐면 일장에서 나왔던 개념인데요. 우리가 CNN 설명하면서도 피처 벡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점점 사이즈를 줄여나가면서 요약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했죠. 그 요약하는 목적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 물체의 핵심적인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날려버리는 게 유용하다고 했죠.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있는 피자를 인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제 눈이 지금 이 룸을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피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피자에 관련된 정보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 주변에 앉아 있는 책상의 색깔이라든가 뭐가 앉아 있는 학생의 신발의 색깔이라든가 안경을 끼고 있느냐 안 끼고 있느냐 이거 전혀 상관없는 정보죠. 그거를 다룰 때는 그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피자를 인식할 때 전혀 상관없는.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피처 벡터를 만든다는 과정이 이 요약을 하는 거고 이 요약한다라는 거를 좀 개념을 확장해 보면 수학적으로 어떤 또 개념으로 확장이 가능하냐면 이 매니폴드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자도 뭐 회사마다 여러 모양들이 다 있겠지만 모든 가능한 피자의 모양, 뭐 식은 피자, 뜨거운 피자, 작은 거, 큰 거, 뭐 하와이안 피자, 뭐 토핑 있는 거, 뭐 하여튼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이 모든 피자들 사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어떤 그 모든 가능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킹마 교수의 뭐랄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이 N차원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어떤 뭐 M리스트 같으면 28 바이 28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죠. 그거를 벡터로 쭉 연결 이렇게 해보면 한 786인가 768인가 700 무슨 끝이 4겠네요. 네, 764인가 784할 것 같죠. 네. 디멘전의 벡터의 784 디멘전도 어마어마하게 큰 디멘전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4차원만 넘어가면 우리가 상상 못하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가능한 벡터들 중에 예를 들면 M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는 그 780여 개의 그 디멘전에서 상당히 일부의 공간에만 존재할 거다. 근데 그 일부의 공간이 막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몰려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합니다. 몰려 있는데 어떤 형태로 몰려 있을 거냐면 서피스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서피스는 2차원적인 서피스죠. 근데 이게 꼭 N차원으로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4차원에서의 서피스는 꼭 2차원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2차원일 수도 있지만 3차원이 서피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N차원 공간에서는 N차원보다 작은 디멘전을 갖는 모든 차원들이 어떤 서피스 형태를 가지고 있다. 공의 표면 같은 쪽에 이 M리스트 데이터가 올려 있다거나 아니면 피자 사진을 얘기한다면 피자 사진들이 이 780 디멘전의 오리지널 공간에서 딱 한 3차원 정도의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몰려있다. 어떤 서피스상에. 상당히 생각을 해보면 리즈너블한 가정입니다. 그렇게 가정하는 게. 그래서 그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어떤 정보를 캡처를 하고 아까 최종 목적이 이거라고 했죠. 이걸 여기서 X는 하이 디멘전의 벡터입니다. 여기서는 이미지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을 나타내는 이미지다. 그러면 여기서 예시가 나오는데 한 20 디멘전 정도의 서 매니폴드의 서피스에 배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극단적으로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편한 얘기한 건데 어떤 사람들의 얼굴이 이런 서피스 여기 선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서피스라고 보면 됩니다.
의미의 차원에서 여기서는 100디멘전의 서피스에 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에서 얘기하는 그 피처 벡터를 요약을 해서 찾아내는 그 과정이 결국 그 피처 벡터들이 어느 특정 클래스의 이미지를 학습을 시켰을 때, 예를 들면 뭐 피자만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특정 그 전체 공간에서 특정 공간만 차지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 그리고 실제로 실험적으로도 그게 그 합리적인 가정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따가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수식은 되게 한데 개념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우리가 이식하려는 이미지는 전체 공간의 극히 일부만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 가정을 활용하는 어떤 모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엠리스트는 이런 서비스에 한다라는 얘기고, 이건 이따가 이제 실험 결과로 나올 텐데, 엠리스트를 여기 딱 2디멘전만 가지고 사실은 한 몇십 디멘전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디멘전 2개만 가지고 실제로 PX를 학습을 시켜서 2개를 바꿔가면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해봤더니 정말로 이쪽은 뭐 0에 가까운 숫자, 이쪽은 1에 가까운 숫자, 이쪽은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그 라이미 교수 뭐 논란을 도 나온 얘기지만 이 머신러닝이 2가지의 어떤 연구 방법론이 있다 그랬죠. 약간 실험적으로 시작해서 뭔가 그냥 이것저것 시작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결과를 내는 그런 방법도 중요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어떤 중요한 어떤 원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내는 가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후자에 속한다는 이 방법은. 그랬더니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2개, 사실 디멘전이 훨씬 더 높은데 20 디멘전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디멘전을 하나 뽑아갖고 그다음에 또 다른 디멘전 뽑았더니, 이쪽은 뭐 어떤 포즈, 이쪽은 얼굴에 뭐 익숙한 그러니까 웃느냐 찡그리느냐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래서 이미지 크리에이션을 할 때 이걸 마구 왔다 갔다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은 이제 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이 클래시컬한 오토 인코더와 좀뭐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갖고요. 그다음에 최종 목표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PX를 학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모든 머신러닝은 데이터 기반이라고 그랬죠. 데이터 드리븐 리서치 필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잔뜩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아까 피자 사진 얘기했는데 피자 사진을 수십만 장을 모아갖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그 데이터셋에 없었던 새로운 피자 사진을 마구 찍어낼 수 있다는, 그게 바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연예인 사진들을 수십만 장 전 세계 걸 모아서 학습을 시키면 연예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 요즘 뭐 TV 광고 아바타도 많죠. 그런 이제 그 사진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너티브 모델은 굉장히 그 엔터테인먼트 쪽, 그 다음에 디자인 쪽, 설계 쪽에 앞으로 엄청난 그 역할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초기 단계로 사용되고 있고, 약간 좀 안 좋은 뭐 불법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무슨 딥페이크 같은 것들 용도로 해서 어떤 연예인들을 이상하게 막
만드는 이런 것들도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포텐셜이 앞으로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들이 잔뜩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설명해야 되냐면 오토인코더를 먼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인코더는 아까 저기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학습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기 자신을 넣어서 자기 자신이 타겟이 되는 그런, 또는 버트에서 비슷하게 했었죠. 그래서 어떤 영상이 있으면 영상 인풋 이미지를 벡터라고 보고 뭐 몇 개의 딥러닝 네트워크 레이어를 통과시킨 다음에 피처 벡터를 만들죠. 그 다음에 다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서 봤던 건데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다시 사이즈를 늘리는 과정이 있었죠. 유넷 같은 이런 구조를 했는데 X라는 벡터가 들어가고 아웃풋은 Y가 나오는데 요 Y는 타겟이 X하고 같도록 합수를 시키고 그래서 Y하고 X의 저 에러를 뭐 예를 들면 리그레션 당연히 리그레션이겠죠. 스퀘어드 에러로 해서 자, 여기서 네트워크는 뭐 여러분들이 뭐 마음대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CNN 넷, 영상이면 CNN 넷 쓰면 되고 다른 종류의 데이터는 풀리 커넥티드 쓰면 되고 그렇죠? 아까처럼 버트 같으면 NLP면 또 NLP의 트랜스포머드.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면 이 오토인코더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거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저렇게 하면 되는 건 이해는 되는데 저거 저렇게 해서 학습시켜서 어디다 써먹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용도가 이게 데이터 압축에 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부분이 인코딩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렇죠? 데이터를 줄여주는 압축하는 구조고 이 부분이 디코딩이에요. 줄여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늘려준 오리지널 데이터로. 그래서 이걸 학습을 잘 해놓으면 완전히 이제 학습 데이터에 어떤 새로운 영상을 딱 집어넣으면 이런 피처 벡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를 보내지 말고 요 놈을 보내면 요 놈을 보내면 요걸 가지고 받는 쪽에서 다시 데이터를 늘리면 영상을 복원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셀카 찍고 뭐 할 때 보통 JPG 파일이 대부분의 영상 압축하는 기법인데 JPG 안 쓰더라도 딥러닝으로 압축을 할 수 있다. 딥러닝이 엄청난 파워풀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뭔가 분석하는 데도 쓰고 있고 뭔가를 제너레이션 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압축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압축된 디멘전 이 디멘전이 중요합니다. 저게 이제 많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필요한 정보는 다 날려버리고 내가 필요한 정보만 저기 요약하겠다는 얘기니까 저 압축된 저 벡터가 존재하는 그 공간, 그 서피스를 매니폴드라고 하는데 수학에서는, 기하학에서는 그 매니폴드가 원래 디멘전보다 훨씬 작은 디멘전을 해서 놓을 거다.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는 뭐 200 x 200이면 4만 디멘전의 벡터였는데 이게 오리지널 스페이스인데 이게 뭐 예를 들면
20by 20으로 됐다. 400디멘전에 들어져 있는 어떤 서피스 매니폴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는 상상을 못 합니다. 400디멘전 4천도 상상 못 하는데 400디멘전은 상상 아예 불가합니다. 신의 영역이라는 게 저쪽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저쪽에 공간에서 놀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구조를 활용합니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그래서 피자 사진을 예를 들면 우리가 피자를 먹었으니까 요 피처 벡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워드 임베딩 할 때 그 임베딩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도 이제 임베디드 벡터라고 보통 부르고요. GC라고 캡처한다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는 이쪽 경우에서는 레이턴트 디멘전이 그 서피스로 리덕션 됐을 때 그 서피스를 표현해주는 그 서피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직교 좌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니고 좀 어려운 얘기하면 그런 상대성 이론에 쓰였던 리만 기하, 그러니까 공간이 휘어 있는 그런 좌표계였으니까 좌표계 자체가 좌표축 자체가 휘어 있는 그런 공간을 다루는 이론 분야가 리만 계약이죠. 리마니안 그런 지오메트리가 해당되는. 근데 뭐 우리가 리만 계약을 쓸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잔뜩 학습을 시켜서 이 GC라는 도메인을 잘 만들어 갖고 짓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크리에이션 압축이 아니라 이제 압축은 이 부분을 쓰는 거라 그랬죠. 이쪽이 이제 압축 쪽이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오히려 이 디코더 쪽을 써요. 학습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의 발상의 전환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기존의 오토인코더랑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발상의 전환은 뭐냐면 기존의 오토인코더는 여기는 everything is deterministic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풋 하나가 들어가면 지시 하나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인풋 X가 들어가면 펑션 관계인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지시 랜덤 베리어블이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미지를 크리에이션하는 모델을 생각한다 그러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생각한다면 마구 랜덤하게 만들어야 되죠. 어떤 픽스된 오더로 만든다는 얘기는 이미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카피된 거를 뽑아오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거는 크리에이션이 아닙니다. 랜덤하게 뭐가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레이턴 베리어블을 랜덤하게 바꿔치기 하자라는 게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랜덤하게 바꿔치느냐 그 복잡한 설명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랜덤한 거를 그럼 랜덤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뭐 복잡한 분포를 가는 것들이 많은데 복잡한 분포는 우리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분포를 하려면 그거를 가지고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코딩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가우시안을 가정을 해버리고 그거를 이런 디코더 네트워크 F라고 부르시는데 이 디코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풋이 랜덤하니까 아웃풋 당연히 랜덤이죠. 근데 저 F라는 디코더 네트워크는 픽스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X를 만들고 그 디코더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부르자는 얘기고 나중에는 엔디멘저널 벡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G 타고 X 간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G시 들어가서 X를 생성하는 거고, 이제 디코더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고, 그때 이게 이제 평균 값이고, 이게 베리언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가우시안을 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X의 디스트리뷰션도 가우시안이니까 가우시안 가정이 두 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짓 자체도 가우시안이고 그 다음에 이 X, F로 만들어지는 X도 가우시안이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얘기죠. 좀 명확하게 안 써놨는데 두 개의 가우시안 가정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학습시키고 싶은 거는 짓이 없는 X 그 자체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이론에 의해서 체인 룰에 의해서 p 짓을 곱하고 적분해 버리면 되는데 이 적분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거죠. 계산 불가능합니다. 왜? 짓도 디멘전을 줄였다 하더라도 한 400 디멘전 되니까 400 차원의 다중 적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가능한 거고 이거는 이제 근사를 시켜야 되는데 확률 이론에서 샘플링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샘플링을 하면 이게 일종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px 기본 짓에 마치 요걸 샘플링을 하면 동일한 이게 그 큰세 법칙이 바로 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세 법칙이란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식이 나온 거죠. 근데 어쨌든 뭐를 학습을 시키려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백프랍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px라는 게 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모델 딥러닝 모델의 아웃풋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딥러닝 모델의 아웃풋이 소프트맥스로 나온다고 치면은 그게 확률이라고 그랬고 그걸 그냥 맥시멈 라이크로 하는 게 거의 90%의 대부분의 딥러닝 모델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확률을 최대화하는 게 결국 맥시멈 라이크리드고 그게 모든 딥러닝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샘플이 한두 개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필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샘플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레디언트를 구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되게 멋있는데 계산이 거의 불가능한 뭐 그런 이론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짓을 알아야 되는데 짓을 랜덤하게 이제 우리가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한다고 했죠. 샘플을 해서 그러니까 이 짓을 100만 번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로 샘플을 해서 그때 그 디코더 네트워크를 통과시켜 갖고 그 아웃풋이 이제 이 확률이 나올 텐데 그 평균을 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재미난 사실은 초반에 학습을 시킬 때는 이거 랜덤하게 뽑아버리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지시 차지하는 공간이니까 이게 예시로 들은 겁니다. 저 숫자는 뭐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까? 400디멘전의 어떤 공간에 속하는데 400디멘전에 전체로 다 퍼져 있는 게 아니고 400디멘전에서도 일부 공간에만 또 퍼져 있다. 피자 사진 같으면 그 중에 뭐 한 5차원 공간에 해당하는 서피스에만 몰려있다는. 그러면 400디멘전에서의 랜덤 넘버 짓을 마구 샘플링을 해버리면 실제로 저 피자에 해당하는 5디멘전에 있는 짓이 선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냥 엉뚱한 다른 물체에 해당되는 짓이 선택이 돼서 들어가면 결국은 아무리 학습을 해봐야 이 확률이 요 X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확률이 엉뚱한 레이턴 베리어블에 엉뚱한 매치가 되는 이미지니까 확률이 제로겠죠. 그러니까 거의 이 제로에 가까운 컨트리뷰션이 없는 이 그런 값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항들이 거의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샘플링을 제대로 안 하면 랜덤하게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 샘플링을 좀 랜덤하게 하지 말고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짓을 그냥 일반적인 이런 가우시안에서 뽑아내지 말고
이 x에 의존하는 어떤 좀 유사한 짓으로 바꿔주자라는 게 기본 개념. 그래서 여기 요 인코더 구조가 있죠, 이게. 원래 오리지널 오토 인코더는 디터미스틱 했는데 지금 한 몇 분 됐지, 녹화된 지?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네. 네. 인코더가 저 디터미스틱 했는데 존엄을 확률적으로 바꾸자니 이거를 주어진 인풋에서 좀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주어진 인풋이 피자 사진이면 피자 사진에 해당하는 그 매니폴드에 가까운 지세 샘플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 매니폴드에 가까운 짓에 대한 분포를 저 인코더가 대체하자면 그래서 확률적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인코더랑 디코더를. 그래서 Q라는 놈을 이제 저 인코더에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살짝의 이론인데 지금 샘플링을 편한 요 Q라는 확률 분포 자세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요 인코더에서 나오는 확률 분포인데 이것도 역시 가우시안입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인데 사실은 가우시안이 말고도 더 일반적인 디스트리뷰션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영상들이 가우시안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피자 사진을 모아놓은 게 가우시안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아닙니다. 근데도 가우시안을 쓰는 이유는 가우시안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건 뻔히 알면서도 너무 복잡하니까 쓸 수가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우시안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역시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가우시안으로 너무 가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우시안 가정이 무슨 3번이나 들어왔죠. 지세도 가우시안, X 기분 짓도 가우시안, Q도 가우시안. 지금 3개가 다 가우시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초기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성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걔네 비하면 걔는 막 실제 실사 사진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진들 퀄리티가 튀어나오는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아주 간단한 사진들 뭐 사람 얼굴이나 뭐 엠리스트 정도 제너레이션 정도는 성공을 보이는데 실사 사진은 만들기가 어려운데 최근엔 또 대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하고 비슷한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사실은 그거는 뭐 별게 아니고 오늘 배우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여러 단계를 쓰는 한 단계를 쓰는 게 아니고 약간 하이라키컬하게 여러 개를 써서 뭐라 그럴까 계층적으로 조금 개선하고 그다음 조금 개선하고 또 조금 개선해서 그 해상도를 점점 높여나가는 그런 구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옛날에 한번 나왔던 건데 그 확률 분포 간의 거리를 재는 매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보 이론을 들으면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Q라는 놈하고 실제 아이디어란 디스트리뷰션 알 수는 없지만 아이디어란 디스트리뷰션이 X가 주어졌을 때 피자 사진이 주어졌을 때 정말 피자 사진에 해당하는 매니폴드에 있는 값으로 확률 분포를 만들어주는 그 아이디어란 분포 둘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는 게 당연히 바람직한 방법이겠죠. 그렇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최소화하는 게 로스 펑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최소화해서 시키면 이쪽 네트워크.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수식들을 어떻게 그 딥러닝 네트워크로 분사시켜서 대체하는가 그거를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가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두 번째 항을 이렇게 풀어 헤친 겁니다. 나머지 3개 항으로. 아직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1, 2, 3장에서 강조했던 게 모든
머신 러닝, 딥러닝들은 별게 아니고 그냥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는 프린시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라는 말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확률 분포라고 그랬습니다. 데이터 X의 확률 분포. 자, 그놈이 이놈이죠. 결국 이놈을 최대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는. 자, 이거를 좌변에 놓고 나머지 항들을 다 우변으로 옮겨버리면 이런 식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보면은 우리가 네트워크로 계산하고 있는 것과 아이디어라는 놈의 이 거리는 사실 이 놈은 우리가 알 수 있어도 아이디어라는 놈은 알 수가 없죠. 미리 알려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를 일단 무시하자는 전략이 근사를 시키자. 왜냐하면 근사시켜도 되는 이유가 학습이 잘 일어나면은 이게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테니까 어차피. 그리고 더 굿뉴스는 정보이론에 의하면 요 매저는 항상 양수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클리후드,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요 놈에 의해서 로어 바운드 되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항. 그래서 요 첫 번째 항을 로어 바운드 뭐예요? 해갖고 엘보라고 부릅니다.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 그래서 이 BA 알고리즘의 핵심은 바로 이 엘보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그러니까 맥시마이즈 하는 게 결국은 핵심 아이디어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엘보가 두 개 가졌는데 이거는 과연 계산이 가능한가? 둘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X 기분 짓은 요 네트워크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확률은 뭐 무슨 스퀘어 텀, 로그 취하면 스퀘어 텀만 살아남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항은 별게 아니고 그냥 스퀘어드 에러 계산하는, 즉 리그레션 계산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Q는 이것도 역시 가우시안이라고 그랬죠. 구달에서 튀어나오는 가우시안이고, 그 다음에 P짓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또 가우시안이라고 그랬죠. 스탠다드한 가우시안. 근데 이거는 아예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수식적으로, 클로즈 폼으로.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건 뭐 정보이론에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이건 대학원 가서 배워도 되고, 아니면 정보이론에 4학년 과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배워도 됩니다. 그래서 정보이론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은 좀 뭐 다소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이 된다는 얘기는 굿뉴스입니다. 따로 딥러닝 네트워크 쓸 필요 없이 그냥 계산만 해버리면 됩니다. 무슨 넘파이 같은 라이브러리 불러다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놈도 엘보를 한다는 얘기는 요놈을 맥시마이즈 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놈은 미니마이즈 해야겠죠. 요놈은 미니마이즈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시그마하고 뮤들이 뭐냐면 요 Q라는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조인트 가우시안입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있고 그걸 시그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평균 벡터가 있습니다. 평균 벡터가 뮤인데 재미난 사실은 요 Q라는 요 인코더 네트워크가 뭘 뽑아내냐면 짓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분포를 뽑아내는 분포 펑션인데 가우시안은 딱 두 가지 파라미터만 있으면 완벽하게 규정 지어집니다. 뭐가 있으면 되냐면 평균 벡터하고 베리언스 매트릭스만 있으면 가우시안이 완벽하게 계산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코더 네트워크가 짓을 바로 뽑아내는 게 아니고 Q라는 펑션의 평균과 분산만 구해준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네트워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같이 왔다가 마지막 레이어에서 평균 구하는 레이어 헤드 따로 하나, 뮤 구하는 헤드 따로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인코더가 바로 짓을 그냥 디터미스트하게 뽑아내는 게 아니고 분포를 계산하고 분포가 나오면 그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샘플링을 합니다. QZX라는 분포가 나오면 X는 주어진 거니까 Z에 대한 분포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확률 가우시안 확률 만들어서 그냥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면 그래서 그걸 랜덤한 넘버를 하나 뽑아내면 짓이라는 게 딱 튀어나오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샘플링하는 과정이 백프로퍼게이션이 안 됩니다. 왜냐면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하는 과정만 백프랍이 된다 그랬죠. 근데 샘플링은 이건 주사위 던지기나 똑같기 때문에 주사위 던지는 과정에 백프랍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좀 이론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한계에 부딪혔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 트릭이고 어떻게 하냐면 그 인코더 네트워크에서 평균과 분산을 뽑아내는데 좀 다소 어려운 내용 같죠 지금? 어떤가요? 여기 학생. 네,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설명 한번 듣고 아마 한 번에 알아듣는 사람은 대학원생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쪽이 상당히 좀 이론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엡실론이라는 또 다른 또 가우시안이 있습니다. 이거 5번째 가우시안인데 가우시안을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짓이 동일한 평균과 분산을 갖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짓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아까 그 인코더 네트워크에서 나온 미유하고 시그마를 통해서 이렇게 덧셈, 곱셈 형태로 표시되고 여기서도 여전히 샘플링은 해야 됩니다. 근데 샘플링을 약간 프락시, 그러니까 약간 대리모 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랜덤 배력을 엡실론이 대신해 준다는 얘기예요. 엡실론이. 자,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백프로파게이션이 가능해져요. 왜 가능해지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F에 해당하는 놈이 디코더라고 그랬죠. 그놈이 이 PX 기본 짓을 계산하는 부분인데 방금 전 요 샘플링한 거가 적용이 되고 결국은 이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서 아웃풋이 나온 게 그게 평균이 되고요. 가우시안에. 그다음에 여기서 분산은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그냥 이런 스퀘어 텀이 된다. 모델의 아웃풋. 이게 평균이 되는 거죠. 이 가우시안. 이 PX 기분 짓의 평균이 바로 돼서 그 텀을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나 이 텀을 미니마이즈 하는 걸 같아진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왼쪽이 그냥 나이브하게 지금까지 설명한 걸 요약을 해놓은 거죠. 자, 인코더 쪽은 평균과 분산만 계산합니다. QGTX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엘보에서 요 Q하고 PGTX의 거리를 최소화시켜준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텀이 엘보의 또 하나 텀이 PX 기분 짓이었죠. 엘보의 또 다른 텀이 요거였죠. 자, 요 두 번째 항이 방금 설명했던 KL 어쩌고 들어간 거고, 요 첫 번째 항은 어디서 오냐면 이쪽에서 온다. BX 기분 짓이 아까 결국은 그 로그라이클리후드가 요 놈인데 결국은 이 텀을 미니마이즈하는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하면 이걸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취하면 미니마이즈 하면 되죠. 마이너스 로그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저 스퀘어 텀이고 여기에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다시 취하면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바로 이쪽 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이
두 개가 있는 상황. 그러면 인코더 쪽에 대한 로스 펑션이 있고, 이거는 디코더 쪽에. 그래서 인코더는 Q를 계산하고, 뮤 시그마 계산하고, 디코더는 평균만 계산하면 된다. 분산은 아이덴티티라고 가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그랬었죠, 방금. 뭐냐면, 여기서 디스트리뷰션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넘어갈 때, 디터미스틱한 넘버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로 제너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걸 샘플링 한다 그랬죠. 샘플링을 해서 이쪽에 전달되는데, 샘플링을 하는 순간 백프랍이 전달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것도 로스 펑션이기 때문에 백프랍이 이쪽으로 해서 디코더 통해서 이 인코더를 전달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이러한 모델의 학습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서 요거 학습시키는 건 쉽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까지 전달되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막혀버렸다. 주사위 던지기 시작합니다. 주사위 던지기를 좀 스마트하게 하면 백프랍을 하게 하습니다. 굉장히 생각해보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 놈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대리라는 약간 주사위 던지기를 대신시키는 놈을 만들어 쓸모없는 놈. 주사위 던지기만 하는 거고 핵심적인 정보는 산술 연산을 전달합니다. U는 더해주고 시그마는 2분의 1등 한 다음에 좁혀서 전달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요 패스를 통해서 고스란히 백프랍이 됩니다. 이쪽으로는 백프랍 할 수 있는데 해봐야 안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여기는 쓸데없는 임시로 쓰는 대리모역 샘플링을 위한. 자, 그래서 뭐 개념은 엄청 복잡합니다. 예, 아마 처음 접하는 사람은 상당히 난해할 수도 있고 사실은 대학원생들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꽤 시간이 걸리는 토픽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걸 100% 이해하면 좋고 100%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마지막 결과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뭐 엘보라는 걸 학습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그림 형태로 학습을 시킨다. 이해가 안 되면 결과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100만 불짜리 지식의 파워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프랍을 하는데 로스 펑션이 두 개라고 했죠. 엘보가 이 두 텀을 이루어지니까 엘보에 마이너스 치한 게 첫 번째 항이 이용이 되고 두 번째 항이 이용이 되고 그래서 백프랍은 3장의 이론에 의하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쓴다 그랬죠. 그리고 덧셈은 그대로 둘 다 전달되고 곱셈은 상대방 곱셈 전달되고 자, 여기서 백프랍 하는 건 쉽습니다. 이건 하나의 딥러닝 네트워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배웠던 백프랍을 프리커넥트 네트워크의 백프랍을 통해서 다 계산할 수 있고 이게 이거랑 같은 겁니다. 같고 여기 덧셈이 나오죠. 백프랍 전달될 때 일루도 가는 놈이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여기도 가야겠죠. 자,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또 백프랍이 있어야 되는데 곱셈인데 이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했죠? 대리모 역할하는 놈이 실제 사용됐던 값을 여기다가 해갖고 백프랍이 완벽하게 된다지 샘플링을 하는데도 된다 된다. 그래서 누가 발명을 했는지 천재적인 아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네트워크 헤드에 전달되면 자 이게 위에서는 또 아까 이거는 크로스폼을 계산된 식이 있었죠. 그거 다 계산 가능합니다. 왜냐면 크로스폼이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산술 연산을 계산합니다. 넘파이에서 다 계산해주고 백프랍 전달되고 전달되는데 자 이게 커먼하죠. 커먼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요놈 더해서 전달됩니다. 요놈도 커먼하죠. 이 두 개
학습이라는 게 3장에 있었던 방법을 통하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지민은 녹화는 안 된 것 같은데 만수는 하고 있지? 네. 오케이. 그럼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이 지금 몇 분 흘렀나? 50분?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학습이 끝나면 아까도 이 오토인코더랑 마찬가지로 자, 요까지만 그림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그래서 학습이 끝나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 인코더는 버려버리고 이쪽 버린다는 얘기죠. 요것만 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랜덤하게 그냥 GC 원래 그 평균은 제로고 분산 코피런스의 특징 아이덴티티 그런 그러니까 생성이 되기 쉽습니다. 랜덤한 넘버를 아무거나 막 생성해서 집어넣으면 랜덤한 인수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지윗에 대한 히든 디멘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20디멘전 써도 되고 400디멘전 써도 되고 문제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걸 인퍼런스를 그러니까 여기도 언슈퍼바이즈 러닝도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레이닝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는 뭔가를 새로 크리에이션을 하는 단계라는 얘기죠. 더 이상 데이터가 필요 없는. 그래서 실제로 저런 랜덤 노이즈를 막 넣어서 학습을 잘 시킨 모델 가지고 디코더만 가지고 했더니 놀랍게도 잘 나온다는 얘기죠. 굉장히 수학적인 이론인데도 이런 식으로 실제 숫자에 가까운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 얼굴도 아까 예시 나왔었죠. 그 몇 칩 디멘전 중에 몇 개 중요한 디멘전을만 바꿔봐도 어떤 일정한 패턴을 근데 저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요 레이턴트 베리어블 또는 요 그 인베디드 된 스페이스에서의 어느 특정 디멘전들이 직관적인 의미를 갖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러니까 뭐 여기서 X축은 포즈가 되고 여기는 웃는 거, 슬픈 거, 찡그리는 거 이런 표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사실은 개는 더 화질은 좋긴 한데 이런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개는 그냥 나오는 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컨트롤이 불가능한데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이런 게 가능하다. 성능은 좀 떨어지는 대신에 그래서 이 레이턴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이제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 2디멘전에서 20디멘전까지 다르게 하면서 학습을 시켜봤다는 얘기죠. 뭐 예상하건대 로우 디멘전이 아무래도 성능이 안 좋겠죠. 하이 디멘전으로 갈수록 점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점점점 제너레이트 되는 자 이거는 다 랜덤하게 만들어 놓은 누가 써놓은 필기체가 아니고 기계가 그냥 창의적으로 만든 창조한 새로운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베리에이션 오브 타임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내기 전에? 네.